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27년 양키스는 살인타선으로 불렸습니다. 원래 살인자의 줄이라는 말은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한 구역에 몰아넣어 이들이 섰던 줄에서 비롯됐습니다. 1927년 양키스는 투수 타석을 제외한 팀 성적이 타율 3할 1푼 6리, 출루율 3할 9푼 5리, 장타율 0.511, OPS 0.906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60홈런 165타점, OPS 1.258의 3번 타자 루스와 47홈런 173타점, OPS 1.240의 4번 타자 게릭이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살인타선은 두 팀이 있었습니다. 1999년 클리브랜드와 2004년 세인트루이스입니다. 1999년 클리브랜드는 케니 롭튼과 오마 비스켈의 1, 2번, 로베르토 알로마, 매니 라미레스, 짐 토미 3, 4번이 출루와 장타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마지막 1000득점을 달성합니다. 롭튼, 비스켈, 알로마 1, 2, 3번이 100개 이상 도루를 하고 알로마, 매니, 토미 3, 4, 5번이 400타점에 육박한 말 그대로 미친 타선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2004년 세인트루이스는 푸올스, 롤렌, 에드먼즈로 이어지는 3, 4, 5번에 화력이 더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30홈런과 출루율 4할을 동시에 달성한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무이한 트리오입니다. 기준을 출루율 4할과 40홈런으로 높이면 세 쌍의 듀오가 등장합니다. 1927년, 1930년, 1931년 세 번을 해낸 루스와 게릭, 1961년 디트로이트의 놈 캐시와 로키 콜라비토, 그리고 2004년 세인트루이스의 푸올스와 에드먼즈입니다. 특히 2004년 에드먼즈는 중견수가 40홈런 100타점 100볼넷에 골드글러브까지 따낸 미친 선수였습니다. 반면 2006년 데이비드 오티스와 매니 라미레스는 오티스가 54홈런을 기록했지만 매니가 35홈런에 그쳐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네 번째 듀오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안 소토와 에런 저지입니다. 저는 양키스가 27년째 단장을 맡고 있는 캐시먼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외야진 구성은 큰 출혈 없이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양키스는 수비가 좋은 버두고에게 수비가 어려운 좌익수를 맡기고 수비가 뛰어나지 않은 소토를 상대적으로 쉬운 우익수로 보내고 중견수를 저지에게 맡기는 한편 저지에게 틈틈이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리샹까지 영입했습니다. 저지가 중견수를 해내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구성이지만 양키스는 2022년 중견수로 74경기에 선발로 나서 안정적인 수비를 했던 저지가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루율 4할 40홈런 이야기로 돌아가서 2022년 157경기 62홈런, 지난해 106경기 37홈런을 기록한 저지는 건강한 시즌을 보내기만 한다면 40홈런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루율 역시 2022년 4할 2푼 5리와 지난해 4할 6리로 2년 연속 4할을 기록했습니다. 저지의 4할 출루율은 많은 고의사고 덕분이기도 하지만 올해 양키스의 4번 타자가 리조나 토레스임을 감안하면 고의사고는 올해도 많을 전망입니다. 통산 출루율 4할 2푼 1리가 테드 윌리엄스 이후 역대 2위에 해당되는 소토는 4할 출루율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19세 시즌에 데뷔한 소토는 6년 연속으로 4할 출루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으로 테드 윌리엄스는 20세 시즌에 데뷔해 전쟁으로 놓친 5년을 제외하면 15년 연속 4할 출루율을 이어갔다가 40세 시즌에 처음 실패했고 41세 시즌에 다시 4할 5푼 1리를 기록하고 은퇴한 바 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 이후 통산 출루율에서 소토에 앞서 있는 1위는 4할 4푼 4리인 베리 본즈입니다. 본즈는 출루율에서 2001년 이후 5할 3푼 1리를 기록했지만 2000년까지도 4할 1푼 1리였습니다. 지난해 기록한 35홈런이 개인 최고 기록인 소토는 40홈런을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토의 홈런 파워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끝내 페코파크에 적응하지 못한 소토는 지난해 홈에서 12홈런, OPS 0.827, 원정에서 23홈런, OPS 1.016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원정 성적에 곱하기 2를 하면 46홈런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소토가 2022년까지 때려낸 홈런으로 거의 완벽한 부채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소토가 지난해 기록한 홈런들로 우측 홈런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토는 양키스의 짧은 우측 펜스가 홈런 생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토는 이미 2019년에 강력한 쌍포로 활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워싱턴은 3번 타자 랜돈이 출루율 4할 1푼 1리와 34홈런, 4번 소토가 출루율 4할 1리와 34홈런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기준을 출루율 4할 30홈런으로 낮추면 2019년 랜돈, 소토가 마지막입니다. 둘은 가을 야구에서도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습니다.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 랜돈이 볼넷으로 헤이더를 압박한 다음 소토가 8회 말 동점 적시타를 때려내고 그리샴이 역전을 허용하는 알까기 실책을 했으며 디비전 시리즈 최종 5차전에서는 안 나왔어도 될 커쇼를 상대로 동점을 만드는 백투백 홈런을 날려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그 자세의 그 표정을 소환합니다.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는 6회까지 1피안타 1볼넷이었던 그레인키를 상대로 랜돈이 홈런을 날리고 소토가 볼넷을 골라내 힌치 감독으로 하여금 투구수가 80개인 그레인키를 교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위 캔드릭이 바뀐 투수 윌 해리스를 상대로 역전 투런을 때려내게 됩니다. 소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회 로베르토 오스나를 상대로 쐐기를 박는 적시타를 때려내게 됩니다. 저는 샌디에고의 시끌벅적한 분위기보다 저지가 전통을 이어받은 양키스 클럽하우스의 차분한 분위기가 소토에게 훨씬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랜돈 소토 이전에 출루율 4할 30홈런 듀오는 2018년에 배츠 JD로 2018년 보스턴도 2019년 워싱턴처럼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물론 쌍포가 등장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 한 명이 더 가세해줘야 합니다. 저는 스탠튼, 리조, 르메이유 같은 하향세의 노장 선수들보다는 소토와 마찬가지로 FA를 앞둔 토레스와 버두고가 소토와 저지를 도와야 하며 이 둘 중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는 선수가 등장할 경우 양키스 타선은 상당한 파괴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작동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저지 스탠튼 대신 새로 선보이는 소토 저지는 과연 어떤 궁합을 보여주게 될까요? 소토가 양키스에서 펄펄 날고 양키스가 소토를 잡는 일이 일어난다면 양키스가 놓친 야마모토는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저스의 제임스 팩스턴 영입은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으로 쓸 수 있는 데다 다저스의 코칭 시스템이 변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좋은 영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팩스턴은 벌써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팩스턴의 계약은 보장 연봉 1,100만 달러에 개막 로스터 보너스 100만 달러, 인센티브 100만 달러, 최대 1,300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팩스턴이 마이너 옵션도 없는데 개막 로스터 보너스가 들어간 걸 보고 뭐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팩스턴의 계약은 보장 연봉이 700만 달러로 줄고 옵션이 600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개막전이나 미국 개막전에 합류할 경우 200만 달러 보너스를 받지만 4월 15일까지 합류하면 100만 달러로 줄고 그 후에 합류하면 200만 달러가 날아가는 조건은 팩스턴의 개막 로스터 합류가 불투명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9월 2일 등판이 마지막이었던 팩스턴은 무릎 부상에서 회복이 더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샌디에고는 완디 페랄타와 4년 1650만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번 겨울에 쓴 4900만 달러 전부를 마치 고우석, 페랄타, 불펜 투수 3명에게 썼습니다. 페랄타는 매년 412만 5천 달러를 받으며 매년 옵트아웃이 가능합니다. 양키스에서 3년 연속 2점대를 기록한 페랄타는 96마일 싱커와 함께 강력한 체인지업을 구사합니다. 그럼에도 더 좋은 계약을 못 따는 이유는 제구 불안 때문입니다. 지난해 9이닝당 5.0개의 볼넷을 내주고 홈런도 1.2개를 허용한 페랄타는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2할 2푼에 불과했고 ERA는 2.83이었지만 FIP는 5.05로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어쨌든 샌디에고는 좌완 불펜을 마치 코스그로브, 페랄타 셋으로 늘렸고 이정우가 신경 써야 할 투수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매츠는 좌완 불펜 제이크 디크먼과 계약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 템파베이에서 커터를 배우고 3년 3,300만 달러 대박 계약을 따낸 것처럼
디크먼도 내내 부진하다가 방출후 입단한 템파베이에서 50경기 2.18을 기록하고 반등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쉬어가는 올해도 막대한 사치세가 예정되어 있는 매치는 숀 머나야, 루이스 세베리노, 해리슨 베이더, 애덤 오타비노, 조이 웬들, 호르헤 페레스, 마이클 톤킨 등 자잘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슈어저, 벌렌더, 맥켄, 러프에게 나가는 연봉 보조가 6,500만 달러에 달하는 매치는 올 시즌이 끝나면 사치세 계산 연봉이 3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7천만 달러로 떨어집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